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요즘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다들 하시죠? 어느 시장 조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한 사람당 평균 7.6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많은 것 같아요. 만들어 놨다가 안 쓰는 계정까지 합치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SNS 계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트렌드라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0입니다.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라고 쓴 책인데요. 그런데 2020년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요즘 사람들 사는 모습,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와 뭐 오피스트하게 발맞춰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뒤처진 것 같다든지 이런 거 확실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굳이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이 책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면에서 읽어볼 만하겠다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가 주도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가 대표 저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김난도 교수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책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입니다. 교수이자 트렌드 연구가이고 또 컨설턴트이자 방송인이고 게다가 작가인 김난도 교수.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할게요. 책의 전반부는요, 2019년 소비 트렌드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후반부는 2020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트렌드의 키워드를 10개를 골랐는데요. 눈에 띄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멀티페르소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러 개인 상태인 거죠. SNS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가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CD로 들었죠. 그러다가 이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구독을 하고 있죠. 이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집이나 자동차 이런 것도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구독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소유하지 않고 스트리밍한다 라는 의미의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미엄이라는 거 10개 중에 세 번째 편리미엄을 제가 골라봤는데요.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다. 이것도 되게 색달라요. 요즘 사람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좀 극단적인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강남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식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지하철역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우면은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었죠. 집값이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조식 서비스 이런 게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편리한 게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편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멀티 페르소나 이 부분을 가장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SNS 계정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여러 개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여러 개 계정을 만들고 쓰지도 않고 또 하나를 만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어느 정도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직장에서의 나,
퇴근 후의 나, 일상에서의 나, SNS상에서의 나, 이런 게 다 달라진 거죠. 내 이름과 얼굴을 밝힌 상태로 만든 계정에서는요, 음, 착한 이야기만 하게 되죠. 남 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비판만 한다든지 주로 착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계정으로는 남 욕도 마음대로 하고, 또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하게 되죠. 이게 멀티페르소나 현상이라고 이 책은 말을 합니다. 페르소나는 심리학 용어죠.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합니다. 페르소나. 이게요.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얼굴이 막 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이 미팅에서 좀 화기애애하게 농담도 해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표정 관리를 하게 되죠. 그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을 쓰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미팅에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화가 나 있는 나, 이게 1번이고요. 또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는 나, 2번이고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멀티페르소나, 여러 개의 나가 생기는 거죠. 예전엔 이걸 어색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지적입니다. 그럼 왜 요즘 사람들은 멀티페르소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네, 이 책은 우리가 노마디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주하지 않고 떠도는 거죠.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좀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예전엔 한 군데에서 살았죠.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 성씨가 모두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을 다녔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매우 흔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김씨이고 남자이고 45세이고 대구 사람이고 회사원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요, 핵가족 시대입니다. 제사도 잘 안 지내죠. 그리고 집에 족보가 없거나 족보 구경을 못 해본 애들 되게 많습니다. 평생 직업? 이건 진짜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N잡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N, 여러 개의 잡,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지금 나의 정체성은요, 상당히 모호해진 상태라는 거죠. 김씨이고 남자이고 45세. 이거는요, 인터넷상에서는 박씨이고 여자이고 19세.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또 어느 지역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이젠 의미가 없죠. 워낙에 이사를 많이 다니고요. 또 직장을 자주 옮기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SNS 시대를 맞아서 그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 책은 지적합니다. 자, SNS의 특징은요. 첫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둘째, 순간순간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또 셋째, 리셋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의 모습으로 빠르게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의 기반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나 유튜브의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경향성이 더 발견됩니다. 진짜 내 모습, 그러니까 좀 흐트러진 나의 모습, 이런 거 잘 안 올리게 되죠. 조금은 분장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여주기 위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죠. 이걸 이 책은 디지털 허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허언증이 심해지면 가면을 쓴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소비 분석 보고서에서 이런 심리학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멀티페르소나의 시대.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해졌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규정해야 하는 개인주의 시대에 원자화된 개인들에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 견고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해줄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되었다.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다매체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네,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 책은 진짜 심리학이나 사회학 서적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에 걸맞은 내용도 물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스트리밍에서 생활하는 스트리밍 라이프가 뜰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 속에 있는 1번이라는 나는 좀 번화한 서울 한복판에 강남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2번 나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의 좀 한적한 해변 마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구독하듯이, 이젠 집도 구독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도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이 책은 멀티페르소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자아가 많으면 나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정체성의 뿌리를 흔든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개의 SNS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가 10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각 계정에다가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SNS 상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정치적인 발언을 위한 트위터, 또 이건 내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또 이건 내 사회생활 인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스북 계정,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SNS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남 욕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땐 익명으로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정을 여러 개를 사용한다고 해서 나의 자아도 여러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그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나 아니냐라는 거죠. 멀티페르소나,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여러 개의 가면을 쓴 나로 풀이할 수 있죠. 가면을 여러 개 썼다고 해서 그 가면을 쓴 사람도 여럿이냐? 전 아니라고 봐요. 그 가면을 쓴 사람은 하나 아닌가요? 여러 개의 가면을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죠. 또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 멀티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마치 인격 장애인 것처럼 인식되면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강남의 번화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아보고 싶은 나,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한적한 해변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은 나, 이게 전부 다 같은 나라는 거죠. 다른 자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다음 책 소개하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